이번 시간에는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3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로 수입지출 예산서 작성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동조합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추진 배경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떠한 배경에 대해서. 여긴 배경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필요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 받을 때 심사 요건이 되는 거죠. 어떤 배경에서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구나. 당연히 승인을 해줘야 되겠네. 이런 인가를 해줘야 되겠네. 그런 필요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이러한 배경하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설립을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 협동조합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나간다. 예를 들어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이렇게 의사결정 기구를 가지고 해나가겠다. 규모가 적으면 바로 총회와 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구체적인 사업 목표랑 추진 방향들을 이제 세우기 앞서서 이제 전반적인 사업 목표와 추진 방향들을 하나하나 세워 나갑니다. 사업 목표는 크게 한 가지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죠. 앞에서 살펴봤듯이 다중 이해관계자가 모인 협동조합이라면 사업 목표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그러면 이 사업들을 실제로 어떻게 추진할지 세부 사업 내용들을 담긴 계획서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기대 효과.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통했을 때는 기대 효과로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또 지역의 새로운 소득 창출원이 마련이 되고 어떤 창업의 기회가 된다. 이런 것들이 기대 효과로 또 지역 발전에 공헌할 수가 있다. 또는 도시재생 사업 같으면 도시재생 사업 기본 인프라를 관리할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끝으로는 당해에 해당 연도에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놔야 이 정도의 수입으로 이 정도의 지출로 운영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심사자들이 평가를 하고 인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협동조합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첫 번째 추진 배경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성, 협동조합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크게는 설립 배경과 환경 분석의 내용들을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작성에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실제 사례로 얘기를 했습니다. 설립 배경, 2021년도에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다. 여기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프로그램도 있을 테고 리빙리 프로그램도 있을 테고 무슨 주민복지 사업, 무슨 교육 사업, 어떤 기타 사업들을 운영하고 참가했다. 자,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능력이 된다. 이렇게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했다. 또는 발기인들이 이걸 할 능력이 된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어떤 땡땡 마을에 우리 현재 노후화된 주거 환경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이걸 개선해야 되겠고 주민의 복지도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한다. 또 우리 마을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무슨 마을 사업, 무슨 도시재생 사업 또는 사회 간접 자본, 기초생활시설을 운영을 할 협동조합, 즉 운영 주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협동조합을 만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주로 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공동생산, 판매, 유통, 가공 이런 조직의 운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든다. 이렇게 추진 배경, 즉 설립 배경에 이렇게 그런 필요성과 당위성들을 기술하게 됩니다. 또 생산 농가와 소비자 상생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려고 한다. 또 어떤 교육, 전문 교육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위해서는 이걸 담당해줄
협동 조직이 필요하다. 또 무슨 사업을 우리 마을이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협동 조직을 통해서 해 나가고자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설립 배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분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지금 환경은 어떻게 되느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현재 지역사회의 환경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편의시설이라든가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아니면 거의 없다. 고령 인구나 기초생활자 장애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음주 이런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협동조합을 통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무슨 산, 관, 봉, 무슨 교회, 성당 이런 관광 명소들이 많다. 또는 노후주택이나 공가, 폐가들이 너무 많아서 관리해야 된다. 또 지역의 중요한 토지 용도라든가 공가 상가는 어느 정도 산재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일반적인 환경 특성으로 조사를 하고 또 인구적으로는 협동조합이 이 지역에서 활동할 텐데 인구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별 구조는 또는 연령대는 인구는 얼마나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 현재 주민자치조직은 있는지 주민 공동체는 있는지 같이 말했듯이 앞에서도 언급해 드렸듯이 협동조합이 지역에 있는 공동체와 주민과 함께 협력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민자치조직과 공동체와도 같이 해나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인가받는데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특성도 역시 반영이 됩니다. 주변 상권에는 이러이러한 시장과 어떤 예술인들, 공예인들, 관광지 이것들이 산재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협동조합의 설립의 당위성, 필요성도 인정이 되겠죠. 또한 중요한 생산 기반이 뭐뭐가 있다. 또는 생산 기반이 아예 없다.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주요 소비 기반으로는 여기에 어떤 시장이 있고 쇼핑몰이 있고 관광객이 또는 주변인들이 얼마나 방문하는 곳이다. 이런 얘기도 쓸 수가 있겠고요. 또한 중요한 수입원이나 일자리 등이 어떤 것들이 있다.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고 수입원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로 끌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전 연령층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으로 또 끌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환경분석의 기타 분야에서는 교육, 또 아이들 교육, 사례에서 봤듯이 방과 후 학교 이런 것들, 보건, 의료시설이 하나도 없다. 치안이 너무 취약하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고 문화유산을 관리할 것들이 없다. 그런 조직이 없다. 이런 내용도 쓸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여기는 쭉 다 나열해 놨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시는 협동조합에 맞는 그런 형태로 주 사업 유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 기업으로 만들고 싶다. 어떤 마을 재생을 위한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관광상품 개발을 하고 싶다. 사업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고 싶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 유기농 농산물을 공동 생산하고 판매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 사업을 하고 싶다. 공공급식 위탁 사업을 하고 싶다.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싶다. 농촌 체험 학교를 운영하고 싶다. 농촌 유학센터를 하고 싶다. 농축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 식당, 물류센터를 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주 사업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설립 목적을 쓰게 되는데요. 설립 목적은 이제 앞에 주 사업 내용에 설립 목적들을 쓰게 됩니다. 지역, 사회, 교육, 문화, 관광, 환경, 투자, 제조, 판매, 유통 길게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특정해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축산물 생산, 직거래, 가공, 물류, 유통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겠다. 그래서 농축산물 위주로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요. 주 사업 내용과 결부되는 내용이 바로 설립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기관, 지역 유기농 농산물 식자재 생산 공급하는 게 설립 목적이다.
마을 카페나 식당, 영어관, 목욕탕, 도서관 같은 기초시설들을 운영하겠다.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겠다. 농촌 체험 숙박형 교육시설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설립 목적은 간단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합 의사결정 기구인데 이 조합의 의사결정은 주로 조합원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서 할 수 있겠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의원 총회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내용들을 기술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 중에 단기 목표와 중장기 목표를 같이 기술하는데 일단 단기 목표라고 하면은 당해년도 사업 목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무슨 이러이러한 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일단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에 도시재생 사업, 주민공모 사업에도 참여하겠다. 창업 지원 사업에도 참여하겠다. 이런 것들이 올해의 사업 목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농가들의 공동 생산 판매,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 협동조합 설립하는 것까지가 올해 목표다. 또 안전한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하는 게 올해의 목표다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2021년 이후에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내의 인적, 물적, 환경 분석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또 지역사회와 사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 제공기관을 운영한다. 또는 지역 내에 공동 생산, 가공, 물류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게 장기적인 목표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앞에 사례에서 봤던 한우협동조합이라던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 방향을 보게 되면은 일반 협동조합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마을관리 협동조합으로 추진할 수도 있겠다. 이걸 통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일반이나 사회적이나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 중에 교육, 문화, 환경, 관광 이 중에 하나를 택해서 수익 구조를 확보하고 재원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지역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게 전체적인 추진 방향이 되겠다. 그리고 추진을 어떻게 할 거냐? 일반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운영 총괄은 또 기관 운영 총괄을 하는 이사장을 뽑고 감사를 뽑고 그리고 이 내용을 경영 공시를 하겠다. 이사장은 1명, 이사는 3인, 감사는 2인 이렇게 뽑아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업계획서입니다. 자, 이렇게 사업계획서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계획서는 사실상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겠다고 하면은 같이 뜻을 함께 하는 분들과 함께 회의를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각자 생각하는 내용도 다르고 각자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또 각자 개인적으로 또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를 텐데 이런 내용을 계속 이야기해야만 이런 사업 목표와 추진 방향들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단지 사례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문장으로 기술할 때는 또 과연 이걸 어떻게 기술해야 될까? 또 많이 답답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사례로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 사업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개조식으로. 첫 번째, 주민, 외부인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 사업을 하겠다. 숙박형 농촌체험센터를 운영하겠다. 마을 관광 브랜드랑 상품 숙박체험 교육 서비스를 하겠다. 심리치유 서비스를 하겠다. 스마트팜, 도시농업, 그리고 식품 개발을 하겠다.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고 제조를 하겠다. 주거 환경 개선을 하겠다. 방역 활동을 하겠다. 반려동물 힐링 시스템을 만들겠다. 실버 힐링 치유 사업을 하겠다. 공공급식 위탁 운영 사업을 하겠다. 농축산물 소품종 생산을 하겠다.
가공, 물류, 유통, 판매까지도 같이 하겠다. 또는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 공모사업 참여하고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주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들을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들이냐? 추진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첫 번째,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건 이렇게 하겠다. 가장 먼저 있어야 되죠. 협동조합은 이렇게 운영하겠다. 시설은 먼저. 시설은 전주시 무슨 구에 무슨 길에 어디에 소지한다. 뭐 김제시 같으면 김제시 어디에 소지한다. 무슨 건물에 어디에 위치한다. 주변에는 어떤 센터, 어떤 집, 어린이집, 기관 등이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조직은, 우리 단체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최근 2, 3년 동안 음악회도 하고 영화제도 하고 무슨 사업단에서 운영한 프로그램도 진행해봤고 시나 군에서 운영하는 무슨 프로그램들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사업에도 참여하고 진행해 본 적이 있다. 그리고 현재 마을 공동체가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 내용으로 보면은 마을의 인적 자원을 확보를 해서 농축산물도 만들고 관광상품도 만들고 제조 판매해서 지역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고 또 다양한 교육 서비스로 마을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겠다. 이런 내용도 사업 내용에 쓸 수가 있고요. 또 지역에 필요한 교육과 재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여기도 해당될 수가 있고요. 판매자,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이것도 역시 사업 내용에 해당될 수가 있고 행복한, 머무르고 싶은, 살기 좋은 그런 마을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도 사업 내용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운영 사업은 뭐냐? 교육 부분에는 이렇게 하겠다. 교육 부분에는 농업, 어업, 축산업, 문화예술 서비스 이런 분야의 전문 자격증 소지자 중심으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주민의 문화적 갈증, 문화 발전을 또 갈등 해결하는 데 기여하겠다. 마을 관광 세부 사업은 이렇게 하겠다. 협동조합, 그리고 숙박시설, 공가 이런 거 이용해서 다양한 체험 서비스를 하겠다. 힐링 특화 서비스 구현하겠다. 자연공간에 체험 숙박 서비스를 만들겠다. 마을 해설사, 마을술사를 활용해서 관광객에게 명소를 소개하겠다. 생산, 가공, 유통시설, 다른 협동조합과 파트너십, 협력을 통해서 농촌 축화나 체험, 관광상품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세부 운영 사업에 적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또 이번에는 아로마 부분의 세부 운영 사업은 오일 추출, 상품 개발, 제조, 판매 시스템까지도 같이 하겠다. 그리고 아로마 교육, 체험, 관광 분야에도 경험과 역량을 쌓아서 마을 기업으로 지원하겠다. 도시부 농업은 스마트팜을 설립해서 고부가 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겠다. 도시농업을 통해서 주민 교류의 장을 만들겠다. 그리고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도시농업하면서 마을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고 향기로운 마을로 만들어 가겠다. 또 주민 커뮤니티로 공동체 문화 활성화하는데 주민 정서 함양하는 데도 기여하겠다. 만약에 심리치유 사업을 하면은 이 심리치유 사업은 심리치유 도구를 개발하고 판매해서 지역민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데 기여하겠다. 그리고 전문가를 확보해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주민들 대상으로는 마을 공부 모임 같은 거를 열어서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세부 사업 내용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협동조합을 운영하실 때 처음에는 단순하게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꾸 생각하다 보고 지역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다 보면 이런 갖가지 항목들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사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또 실버 부분에서는 고령자를 위해서 헬스케어 그리고 고령자에게도 이익 창출하는 그런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겠다. 음악을 이용해서
힐링 음악회나 심리 상담, 어떤 음악이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하겠다. 또 반려동물, 최근에 또 반려동물이 많이 있잖아요. 반려동물, 유기동물 찾는, 보호관리하는, 맡김 서비스하는 그런 서비스로 이익을 창출하겠다. 유기동물 보호소와 협력해서 안락사에 대응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 또 반려동물도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심리상담 또는 치유도 필요하니까 또 반려동물을 이용한 주민들의 심리치유도 가능하겠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겠다. 이런 것이 또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마을 도서관, 캠핑, 글램핑, 식품, 방역, 그린 환경 구축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끝으로 기대 효과는 마을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지역 특화 산업으로 만들 수가 있다.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활성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통과 협력의 마을 문화를 만들 수가 있다. 또 빠르게 변하는 시장 변화에 우리 마을이 대응할 수가 있겠다. 마을 기업 단위의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선된다.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서에 담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사업계획서 샘플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만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쓰면 되겠다라는 거고, 실제 이제 시나 군의 담당자들, 협동조합인가 담당자들을 만나게 되면 이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제출하라고 할 겁니다. 이때 쓰는 내용들이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좀 지루하지만 들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에다 쓰게 되는 겁니다. 먼저 조직의 개요, 명칭을 쓰겠죠. 그리고 출자금을 쓰게 됩니다. 주소, 당연히 중요합니다.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사무실 어디에 있는지도 않고, 사무실도 마련하지 않고 협동조합 만들겠다고 들고 가는 그 상담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대단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죠. 첫 번째 담당자들이 말하는 게 사무실은 어디에, 협동조합 이름은 뭐고, 사무실은 어디에 있고, 출자금은 어느 정도 되세요? 이렇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최초 설립 시에는 조합명하고 주소하고 출자금만 적으면 됩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이제 나중에 쓰는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조직 연월일, 언제 발기인을 구성하고 창립 총회를 했는지 써야 됩니다. 설립 목적은 간략하게 두세 줄만 써도 됩니다. 의사결정기구 앞에서 봤었죠. 조합은 총회에서 하고 이사회에서 한다. 데이원은 여기 체크 안 했기 때문에 데이원 회의는 현재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나중에 데이원 총회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직도를 보시면은 이 협동조합은 총회 밑에 이사회 밑에 공연 사업을 담당하는 위원회, 교육 사업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고, 여기 멘토에 해당하는 감사, 그리고 실제로 운영하는 사무국이 이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임원들을 적을 때 이사장, 이사, 감사, 최소 감사 2인인데 여기는 추가로 더 적어야 되겠죠. 이렇게 성명도 적고 또 경력도 적어야 됩니다. 경영기획, 배우, 소설가, 그리고 직원이 겸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적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사장 같은 경우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생산자는 몇 명, 소비자는 몇 명, 직원은 몇 명, 자원봉사자 몇 명, 후원자 몇 명, 총 몇 명인지, 그리고 앞으로 직원은 몇 명이나 고용할 계획인지 여기다 쓰게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심사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겠죠. 직원들을 얼마나 채용을 해서 고용 창출에 효과가 있는지도 심사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연도의 사업 계획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연월이 2017년이었다.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주로 문화예술 공연과 교육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 필수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협동조합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에 주요 사업은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밑에 필수 사업은 협동조합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가 직원에 대한, 조합원에 대한 교육 훈련,
그리고 정보 제공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정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타 협동조합과 협력하겠다. 어떤 협력할 건지 이런 것도 써야 되고요. 그런 사업을 계속 해나가겠다. 끝으로 조합의 홍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세부 사업 내용을 별첨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끝나면 중장기 사업을 하는데 중장기 사업으로 첫 번째 교육 보조제 판매 사업을 할 것이다. 교육 보조제, 문화예술 교육 참가자 대상으로 교육 보조제를 판매하겠다. 10종을 개발해서. 그 다음 문화 캐릭터를 판매하겠다.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캐릭터 5종을 디자인한 다음에 캐릭터가 들어간 학용품을 제작해서 판매하겠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 협동조합이 할 사업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세부 사업으로 문화예술 공연 사업을 이제 크게 먼저 지정하고 들어갑니다. 문화예술 공연 사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사업 대상은 취약계층 아동, 그리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 고객의 욕구는 뭐가 있느냐? 고객의 문제점은 뭐느냐? 지자체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검증된 공연이 없다. 취약계층 저학년은 공연을 볼 기회가 거의 없다. 공연을 봐도 재미있는 공연이 별로 없다. 그 연령층에 해당하는 공연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해결하겠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 컨텐츠로. 관객의 경계를 없애는 방식의 공연으로. 유료 공연도 하지만 무료 공연을 10회 해서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그리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접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을 홍보하겠다. 지역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홍보를 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끌어가겠다. 자, 그럼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 해당 연도 같은 경우는 1월에는, 2월에는, 3월에는, 2월에는 주로 사업을 검색하고 지원을 하고, 2월에는 사업 선정을 받아서 지역 아동센터에 홍보하고, 3월부터 12월까지는 지역 아동센터 4곳을 순회 공연한다라는 추진 일정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수입은 총 2,500만 원 정도를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출은 이 중에 2,300만 원 정도를 할 수가 있겠다. 수입은 어떻게? 공모사업으로 1,000만 원, 초청 공연으로 1,500만 원, 지출은 인건비로 1,200만 원, 홍보비로 600만 원, 공연 소모품 구입하는데 500만 원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수입 비출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 세부 사업별로 이제 이번에 두 번째 공연 사업 아니고 교육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 사업은 사업 대상이 역시 대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 5학년 월 500만 원 이상 소득으로 자녀 교육비 지출 맞벌이 부모의 자녀 이렇게 하는. 고객의 욕구는 뭐냐? 실력 향상 위주의 문화예술 교육은 흥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한 번에 받는 것이 없다. 또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게임으로 아이들이 소비한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다. 아이들과 부모와 면담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맞는 교육 계획을 설계하겠다. 음악, 미술, 연극과 같은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넘나드는 교육 콘텐츠를 만들겠다.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자연과 삶을 친화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교육하겠다. 홍보 마케팅 어떻게 할 거냐? 홈페이지, SNS에 홍보하겠다. 6명 그룹이 신청하면 1명 무료로 하겠다. 누가 소개해주면 가입 시에 10% 할인을 적용해주겠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역시 1월부터 2월까지는 컨텐츠를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3월에는 아동 대상으로 소규모 아동 대상으로 시범 교육을 4번 해보고 10월부터는 시범 교육 결과를 이용해서 실제로 사용할 교육 컨텐츠와 교육 과정을 개발하겠다.
실제로는 수입은 교육과정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다 지출밖에 없습니다. 컨텐츠 개발하는데 1,000만 원, 시범 교육하는데 400만 원. 이렇게 수입, 지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하였던 건 주요 사업이고 지금은 필수 사업.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합이 꼭 수행해야만 하는 사업. 첫 번째가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교육훈련 사업. 조합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겠다? 임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겠다? 직원에 대한 교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교육을 계속 하겠다라는 걸 명시를 해야 되고, 이때 지출은 45만 원 정도, 조합원에, 임원에, 직원에 각각 30만 원, 15만 원, 직원은 무료로 교육하겠다. 세부 사업 두 번째, 협동조합 간의 협력 사업은 뭐냐? 협동조합 네트워킹을 구축하겠다. 네 군데 방문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 한마당에 참가하겠다. 그 다음, 연합회나 협의회에 가입하겠다. 그래서 활동하겠다. 이때 지출은 78,000원 하겠다. 왜? 네트워킹 선물비로 20만 원. 총액이 좀 잘못 적힌 것 같기도 하네요. 한마당 78만 원 같은데. 그 다음에 한마당 참가에 50만 원, 그 다음에 정기 회비로 8만 원, 이렇게 해서 78만 원 지출하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필수 사업 마지막 세 번째, 조합의 홍보와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조합의 홍보는 네트워킹, 인터넷 홈페이지, SNS로 활동한다.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은 지역 아동센터에 자매결연을 맺고 무료 교육, 문화예술교육을 해주겠다. 여기는 지출이 안 들겠다. 왜? 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지출이 소요될 것이 없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사업계획서를 다 작성하셨으면 작성해야 될 것이 협동조합의 수입 지출 예산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회계 연도가 2017년이라면 이 시민행복협동조합, 대구시 중구에 있는 이 협동조합은 수입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해 지출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수입에 들어가는 필수 항목들입니다. 첫 번째, 전기 2월금. 2월 되는 금액이 있겠죠. 그 다음에 사업 수입, 공연이나 교육을 통해서 얻은 수입, 사업 외 수입, 예를 들어서 기부, 출연금, 기부금, 출연금, 지원금, 기타 사업 외 수입이 있을 테고, 출자금, 조합원들이 출자한 출자금이 있겠죠. 그 다음에 차입금, 대출한 비용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입이 또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입으로, 필수 수입으로 잡힐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필수 지출 항목들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경상비, 운영 경상비, 인건비, 운임비,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업을 운영할 때 들어간 사업비, 문화예술 공연에 들어간 사업비, 문화예술 교육에 들어간 사업비, 그리고 필수 사업에 들어간 사업비,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있고요. 그 다음 사업 외 지출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부금, 출연금 낸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지원금으로 다른 곳에 지원한 금, 뭐 지역 아동센터에, 뭐 이런 사회복지기관에. 그 다음에 출자금 반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탈퇴할 때 출자금을 반환해야 되고요. 또 대출한 차입금이 있으면 상환을 해야 되고, 또 연말이 되게 되면은 조합원들에게 이용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불해야 될 테고, 잉여금 가지고. 그 다음에 기타 지출, 차기로 넘길 2월금, 이런 것들이 지출에 해당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업계획서와 사업지출 예산서, 수입지출 예산서 작성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